이번 시간은 아이소메트릭에서 제가 사용하는 조명과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이 벤티지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업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카메라와 조명을 먼저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들어가서 V-ray 피지컬. 자, 탑뷰에서 하나 드래그해서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자, 퍼스펙티브 하면은 카메라 1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올빗 사용해서 전체적인 각도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위쪽에 각도 앵글이 켜져 있어서 자, 올빗을 사용할 때 조금 끊기는 면들이 있죠. 자, 쟤를 해제하고 얘를 비율을 조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영상 비율에 맞춰서 이미지 컷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렌더 설정 창을 열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렌더링 비율을 HD TV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뷰 투 렌더에 보면 자물쇠 있죠. 자, 그리고 해당 카메라 뷰가 지금 탑 프론트 레프트가 있는데 해당 카메라 뷰를 자물쇠를 한번 잠궈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벤티지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미리 볼 때 지금 해당 카메라 뷰가 항상 고정된 상태로 벤티지에서 렌더링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 렌더링 창은 닫고 자, 뷰를 다시 한번 잡아 보도록 합니다. 자, 라이트에 들어가서 V-ray 라이트. 자, 돔 형태의 라이트를 탑뷰에서 빈 공간에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모디파이. 자, 현재 카메라 뷰 우리 설정 값에서 멀티값 1은 상당히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일단 한 1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벤티지로 보내기 이전에 다들 파일을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세요. 벤티지를 설치하면 4개의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자, 첫 번째 아이콘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얘는 yes. 자, 그럼 이 벤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파일, 에디트, 셀렉트, 뷰 같은 자, 메뉴 창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자,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파일에 들어가서 자, 지금 씬을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정도. 자, 그리고 저장했던 이 씬 자체를 다시 오픈하는 자, 지금까지의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툴바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이 툴바는 렌더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자, 실시간 렌더라서 굳이 그렇게 사용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은 불투명도의 맵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데 얘 또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모양의 아이콘, 그리고 사람 모양의 아이콘. 자, 카메라 뷰의 모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내비게이트 어라운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우스 버튼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움직여 보면 지금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이 마우스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면 좀 더 천천히,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픽 포커스. 픽 포커스를 사용해서 초점을 잡을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익스폴저 바이어스는 노출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 0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A 표시 있죠. 노출 값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노이즈 버튼인데 얘를 해제하게 되면 자, 이 물체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디노이즈는 켜서 물체에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렌더링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트 버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룬 아이콘은 해제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미지고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좀 더 은은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얘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설정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오버리드는 자, 여기서 자, 아이콘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오버리드 타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도를 잡을 때 황금 비율 또는 십자선, 황금 나선 등으로 사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핀 아이콘 모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현재 우리가 벤티지 창을 작업을 하다가 맥스 창을 클릭하게 되면 벤티지 창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벤티지 창에서 Always on Top 이 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맥스 창이 선택이 되더라도 항상 이 벤티지 창을 가장 위에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활성화하고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툴바 메뉴들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툴바입니다.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편집기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부분은 차후에 한번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맥스에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옵션을 조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후에 뎁스 오브 필드 정도. 자, 그리고 필름 게이트에서 자, 우측에 옵션 창을 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는 렌더링 이후에 이미지의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익스폴저 같은 경우 전체적인 밝기죠. 나중에 얘네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위쪽에 보이는 첫 번째 LUT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자, 그리고 블룸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자,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이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과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룸 같은 경우 0.3 얘를 더 올려보면 또 가우시안 블러를 준 것처럼 좀 더 뽀샤시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전혀 사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살짝만 아주 미세하게만 살짝 더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수치를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렌더 부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렌더링 옵션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지금 보이는 GI 바운스나 리플렉션이나 이 옵션들을 최고치로 두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퍼시티 맵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퍼시티 맵이나 지금 보이는 쉐이딩 정도 체크해서 렌더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패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바이러먼트는 전체적인 환경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부 컷에서는 자, 이 포그 기능들, 자, 지금 보이는 이 포그를 사용해서 자, 뒤편으로 좀 외부 환경이 좀 더 사실적인 효과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선라이트가 없는데 선라이트 옵션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매트리얼에 들어가면 아직 비어있죠. 자, 현재 옵션은 라이브 링크로 맥스상에서 불렀습니다. 자, 185 버전에서는 우리가 맥스상에서 라이브 링크로 보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패널들을 위주로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완전히 익스포트 시켜서 작업할 때 우리가 맥스상에서 작업했던 카메라나 조명이나 자, 오브젝트들도 해당 우측 패널에 모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맥스상에서 수정 작업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이브 링크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설정으로 변경을 해두고 자, 어퍼시티 맵 쉐이딩 그래프였죠. 자, 우선 벤티지 창은 제가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명을 지금처럼 돔라이트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환경 조명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돔라이트에도 HDRI를 사용하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돔라이트 하나로 전체적인 밝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V-Ray 라이트를 플랜 형태로 탑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V-Ray 라이트가 렌더링 상에서 보여진다 그렇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인비저블을 체크해서 이 라이트 자체가 보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가 반사 재질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펙트 리플렉션을 체크 해제해서 반사 재질에서도 라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 지금 라이트 위치를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트의 멀티는 한 30 정도, 20, 10. 자, 그런데 이 라이트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보통 라이트는 우리가 후레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거리에 따라서 라이트의 멀티 값은 달라집니다. 제가 아무리 30이라는 수치를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자, 이 라이트 거리를 오브젝트에 가깝게 둔다면 당연히 밝게 비추겠죠. 후레쉬는 물체 앞에서 바로 비추는 거랑 같습니다. 또는 저기 멀리 두고 30이라는 수치를 두면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멀티 값을 정해졌다면 라이트의 거리를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또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 V레이 라이트 하나로는 자, 실내 공간에 라이트가 또 부족한 게 보여요. 그리고 면이 꺾이는 부분들. 자, 지금 벤티지 화면을 돌려보면 자, 지금 외부 벽면에 꺾이는 면들이 잘 표현이 안 된다 그렇죠.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라이트에 가서 얘를 스탠다드로 변경을 하고 자, 프리 다이렉트를 프론트 뷰에서 지금 외곽 쪽에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탑뷰에서 봤을 때 하살표가 하나 생겼다 그렇죠. 자, 무브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면 쪽으로 얘를 옮겨 주도록 할게요. 이쪽 면으로. 자, 그리고 모디파이에 가서 이 프리 다이렉트에 그림자는 저희는 주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 해당 하살표로 비추는 면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밝혀줄 거예요. 자, 디렉셔널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지금 라이트 코너 타입을 오버샷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인텐시티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멀티 값을 한 10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지금 벤티지 상에서 보면은 자, 확실하게 한쪽 면들이 밝아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를 섀도우로 체크해 버리면 제일 앞쪽에 보이는 면들만 밝아지기 때문에 섀도우는 꼭 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멀티 값을 뭐 3이나 5나 지금 보시면은 자, 얘 섀도우를 라이트 타입을 꺼볼게요. 온이랑 끈 거랑 켰을 때랑 확실하게 면들의 덩어리감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V레이 라이트의 특성은 자, 하살표가 있는 중심부가 가장 밝기가 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방들은 오히려 라이트 효과가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V레이 라이트를 플랜 형태로 작은 보조 라이트를 설치해서 공간에 조금 어두운 부분들의 밝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30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브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프론트에서 보면 라이트가 바닥에 붙어 있죠. 조금 더 올려주는데 자,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의 천정 위로는 올리지 말고 천정 아래쪽에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도 라이트가 보여지게 되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인비저블 체크하고 이펙트 리플렉션에서도 보이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의 멀티 값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500, 2000, 2000은 너무 밝다 맞죠? 한 800. 자, 오늘 껐다가 켰다가 약간 은은하게 거실과 유사한 밝기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라이트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지금 보이는 가구 쪽으로 너무 배치를 하게 되면 라이트가 날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벽면이 너무 타지 않는 위치로 해서 얘를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욕실 쪽에도 하나를 배치를 할게요. 자, 우리가 시프트로 복사를 할 때 라이트 같은 경우 자, 동일한 밝기의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인스턴스라고 OK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인스턴스를 해야지 한 개의 라이트가 자, 지금 라이트 크기를 변경해 보면 탑뷰에서 확인해 보면 라이트 크기가 같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일한 라이트는 항상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욕실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넣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 오케이. 자, 그 외에 여기 방은 1개 정도 인스턴스. 자, 여기 욕실은 조금 작으니까 1개 정도만 실시간 렌더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라이트를 배치해 주세요. 자, 욕실도 라이트가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타는 게 보이죠. 적당한 거리로 얘를 배치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창고 쪽에도 시프트해서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시프트 복사해서 인스턴스 오케이. 자, 여기에 놔두니까 자, 약간은 타는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얘를 살짝 옮겨 주도록 할게요. 지금 위치로. 자, 그리고 시프트 눌러서
지금 싱크대 쪽도 하나 더 넣어줘서, 자, 싱크대 쪽에도 라이트를 하나 더 배치해서 덩어리감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Shift OK. 자, 여기 배드 쪽에도 하나 더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입구도 조금 어둡다 그렇죠. 복사, 인스턴스. 여기에 화분 있는 쪽도 라이트를 조금 더 밝혀서 어둡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소파 쪽도 라이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위쪽 발코니 쪽은 라이트를 카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800이라는 수치는 발코니에서는 조금 더 밝다 그렇죠. 한 400 정도로 해서 발코니에도 라이트를 하나 추가하고, 저기 안쪽에도 하나 더 시프트해서 인스턴스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라이트는 같은 라이트죠. 오케이. 자, 얘도 우측으로 조금 옮겨서 라이트가 타지 않도록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확인하니까 제가 그 이전에 작업하면서 타일 재질이 실내 공간으로 치고 들어왔네요. 얘를 잠깐 수정하고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뷰를 이제 카메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위쪽 뷰를 저 같은 경우는 퍼스펙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3, F4. 자, 해당 면을 선택하고, 자, 이쪽 벽에 해당하는 도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Alt Q. 자, 해당 욕실은 이전에 우리가 그룹을 잡아뒀었는데 그룹에 가서 익스프루드를 시켜줍니다. 자, 이쪽 면을 선택하고 폴리. 자,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면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앞서 배웠던 것처럼 스냅을 활성화시키고, 자, 우클릭해서 퀵 슬라이스. 자, 그럼 실제 이 욕실 타일 안쪽에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욕실면에 맞춰서 퀵 슬라이스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우클릭 해제하고, 자, 우측에 삐져나온 면들을 선택하고 해당 면은 디터치 해야 되겠죠. 디터치해서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이 타일 재질들은 다시 그룹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잘못 들어간 해당 면을 선택하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아이솔레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두 번 클릭하면 되죠. 자, 그리고 벽체 재질을 선택해서 Alt Q를 다시 클릭해 줍니다. 자, 얘가 잘못 들어갔다 그렇죠. 자, 재질 창을 활성화. 자,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지금 뷰의 센터 지점을 비워놓고 해당 벽체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 얘가 이 재질에 사용되고 있죠. 지금 멀티 서버에서 재질을 선택해서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오브젝트는 엘리먼트를 선택해 보면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죠. 얘를 2번으로 변경하면 지금처럼 2번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블랙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1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창을 닫아주고 다시 우클릭 Unhide All 또는 Isolate를 클릭해서 해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벤티지 창에서 확인해 보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최종 렌더링을 돌릴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블룸 때문에 이미지가 깨끗한 느낌보다는 은은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을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다. 자, 그럼 포스터에 가서, 자, 이 블룸의 수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살짝만 저는 한 0.1 정도로만 약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에 들어가서 GI나 이 옵션들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씬에서도 오퍼시티 재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퍼시티 맵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뷰가 약간 틀어졌네요. 다시 카메라에 가서 홈 오리지널을 클릭해 주세요. 또는 나는 뭐 이런 뷰를 또 찍고 싶다. 자, 그럼 크레이트 U 카메라를 클릭해 주면 다양한 뷰의 카메라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서 주방 쪽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알려드렸던 포커싱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카메라를 새로운 카메라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 카메라에 보시면 필름 스피드라고 있는데, 자, 여기에 옵션을 좀 더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F 넘버 우리가 수동 카메라하고 동일합니다. 이 수치가
뭐 1.2만큼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노출값은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같이 조정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조정이 힘든 친구들은 위쪽에 보이는 오토 버튼을 사용해서 노출값을 조정해도 됩니다. 자, 해제하고 지금 F 넘버가 1.2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반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8000, 한 10,00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위쪽에 보이는 픽 포커스를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해당 물체의 포커스가 잡히고 그 외의 것들은 아웃 포커싱을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상당히 흐리게 나왔는데 얘를 조금 더 올리거나 조정해서 배경의 흐림 정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한 2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2가 되면 셔터 스피드는 조금 더 밝아져야 되겠죠. 지금 정도 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카메라 옵션을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 더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현재는 저희가 첫 번째 1번 카메라 얘도 약간만 옆으로 옮길게요. 자, 그리고 다시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 올 해서 다시 지금 카메라 설정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2번은 연습 삼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카메라는 뎁스 오브 필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비율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해당 씬들을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이시면 주전자 버튼이 보이죠. 자, 이 주전자 버튼을 클릭하고 자, 우리는 시퀀스 파일, 애니메이션이 아닌 스틸컷으로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뽑아낼 것입니다. 프리셋, 이미지의 해상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4K로 변경을 하면 3840에 2160 사이즈의 렌더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렌더링 비율은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자, 변경을 하고 엔터를 치지 마세요. 엔터를 치면 바로 렌더링이 스타트 되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사용해서 렌더 비율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또는 우측에 보이시니 자물쇠를 풀어서 렌더 비율을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4K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토 익스포즈라고 체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벤티지 상에서 오토 노출 값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오토 익스포즈를 체크하고 렌더링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자, 나는 하나의 카메라 오리지널 한 컷 한 컷씩 렌더링을 돌리거나 아니면 all을 체크해서 3개의 파일을 동시에 렌더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타입은 자, 일반 퍼스펙티브나 아니면 VR 렌더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 PNG 알파를 체크하게 되면 배경을 제외하고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은 잠깐 닫고 자, 현재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경을 제외하고 렌더링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럼 아이소메트리부터 먼저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렌더 창을 클릭하고 자, 4K로 비율은 그대로 자물쇠를 잠궈주고 샘플은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토 익스포저 사용 안 했죠? 자, 그리고 디노이즈는 당연히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only final pass는 자, 내 최종 렌더링에서만 노이즈 효과를 보겠다. 자, 얘를 체크하게 되면 렌더링 상에서는 노이즈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렌더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캐시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고 자, 모션 블러 효과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카메라를 렌더링을 돌릴 것이고 자, 오리지널 카메라를 렌더링을 돌릴 거예요. 일반적인 퍼스펙티브 뷰로.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배경을 제외하기 위해서 세이브 PNG 알파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새 폴더 안에 저는 1이라고 그냥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Q 버튼은 다음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 자, 렌더링 스타트. 지금 25초 정도 걸렸네요. 자, 두 번째 뷰도 선택을 하고 다시 렌더 버튼을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PNG 파일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배경을 제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NG는 해제하고 자, 카메라 1번으로 변경을 하고 얘는 파일 이름이 1-2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대로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2번도 한번 렌더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창을 클릭하고 자, 자동으로 1-3으로 바뀌었죠. 자, 그대로 스타트를 해도 되고 또는 자, all을 체크하고 한 번에
모든 카메라들을 렌더링을 돌려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All을 체크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자, 렌더링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벽면에 간접 조명이 빠졌는데 얘는 우리가 실내 공간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샵에서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랑 한 번에 저희가 세 개를 한 번에 돌렸죠. 두 개를 같이 열어서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PNG 파일을 알파 채널을 체크하고 렌더링을 돌렸고, 자, 얘는 오리지널로 렌더링을 돌렸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가 그대로 따라와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닫아주고, 자, 아이소메트릭 경우는 지금처럼 알파 채널을 제외하고 렌더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자, 그럼 컨트롤 델리트를 누르면 자, 배경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뒤쪽에 보이는 배경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레이어 순서를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곡선, 자, 전체적인 밝기를 한번 이 커브 값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는 안 줘도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색채 균형, 마이너스 한 7에 6 정도 줘서 중간 톤을 조금은 따뜻한 톤을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밝은 톤에서는 붉은기를 살짝 빼고 노란색을 약간 섞어 주도록 할게요. 색상도 껐다 켰다 해보면 조금 더 따뜻한 색감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명도 대비 정도만 살짝 한 20 정도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소메트릭을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지금 아이소가 알파 채널로 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고, 이 아이소메트릭의 폼을 하나 또 디자인을 잡아줄 수도 있겠죠. 단순히 백을 하나 깔고 뭐 텍스트를 적는다든지, 또 우측에도 어떤 내용들을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돌렸던 렌더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곡선에 가서 어두운 영역은 조금 내려주고 하이라이트 영역은 조금 밝혀줘서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약간 강하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색상 균형에 가서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이 강하다 그랬죠. 아이소랑 동일하게. 자, 노란색 톤을, 붉은 톤을 살짝 적어서 자, 노란색, 붉은색 톤을 살짝 섞어서 좀 더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세요. 차이가 크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밝은 영역에서는 붉은 톤을 또 살짝만 빼주고, 얘는 밝은 영역에서는 블루 톤으로 한 2 정도, 지금 옵션 정도로 갈까요? 자, 중간 톤도 옐로우 톤을 조금 더 줘서 지금 정도 색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마지막으로 명도 대비 정도 한 20 정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그룹을 잡고 색상을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자, 보통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차가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납품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 아이소메트릭에서 제가 사용하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V-Ray 벤티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내 공간을 모델링해서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조명 설정 방법과, 그리고 벤티지에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해서 돌리는 방법,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벤티지에 돌렸던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